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좀 이제 상영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네, 오늘도 비도 오고 하는데, 저희 영화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모처럼 저희도 대기실에서 모였는데,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드물어요. 아마 전체 리딩 처음 고사 지낼 때 모이고 아마 처음으로 모인 거라서 좀 반갑게 지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저희 고생한 배우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배우들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이거 채팅방 만약에 안 그러면 그냥 홍콩구에 혼자 다른 의자야? 그치? 왜 이래? 네, 이제 안내를 받아가고 제가 이제 채팅방에 들어왔네요. 네, 아무튼 오늘 주말인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 번 본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늘 저희도 어떻게든 관객분들을 만나보려고 최대한 많은 배우 친구들하고 함께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 질문들도 올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보고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한 근황 조금이라도 얘기 드릴까요? 네. 한 분씩?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세종 역할을 맡은 이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저 잘 쉬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 목기영 역을 맡은 안희영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 그간이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세상 역할 맡은 신혜빛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고3이어가지고 학교를 맨날 나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정이 역할을 맡은 강은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간 떨어지는 동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잘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상섭 역할을 맡은 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걸로는 기분이 처음 오는데 그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쉬고 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석 역할을 맡은 허준섭입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었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사무실을 옮겨서 새로운 이제 회사와 같이 일을 하기로 하고 같이 어제 짜장면 먹고 네. 지금 질문을 일단 올라온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어서 배우분들은 이 영화에서 이제 인상 깊거나 강렬한 장면들 중 하나를 꼭 뽑자면 이제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한 분씩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장면하고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위험해요. 뭐라고요? 질문이 안 들렸대요. 질문 같이 해요. 같이.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시네핏 배우만 빼고 근데 이제 영화의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나 강렬한 장면들이 그래도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좀 가장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감독님하고 두 번째 또 장편 작업을 같이 해서 첫 번째 할 때는 사실 약간 카메오 같은 역할이라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감독님이 연기하시는 거를 제가 실제로 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 역할이라 사실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개운하기도 했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다들 연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 너무 몰입돼서 봤는데 희영이도 그렇고 뭐 다 은정이도 유미도 그치도 너무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결국 유미가 앉아서 햇빛이랑 통화하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보트 타는 장면과 저는 이제 세진이랑 주영이가 마트에서 뭐 물건 훔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마지노선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너무 그냥 표현을 하면 좀 너무 세다고 해야 될까? 비행 수준이. 근데 딱 그 나이 때 그렇다고 절도를 이렇게 감싸는 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과자도 훔치고 너무 노멀하지만 또 그게 제일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일탈의 마지노가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신은요? 저의 선물이에요. 저는 원래 저는 저희가 뒷산에서 이제 세진이를 괴롭히는 그 씬인데 사실 촬영을 하루 종일 하고 뒤에 더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짧게만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아쉬웠고 언젠가는 그 편집본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편집본이 1차본이 나왔을 때 그 영화가 2시간 7분인데 그 장면만 40분이 나왔어요. 네, 40분이 주인공인 영화 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세진 언니가 이렇게 취해서 저한테 막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원래 제가 언니를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대사가 더 있었었어요. 그래서 막 말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안아주는 장면이었는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감독님께서 대사를 하지 말고 그냥 꼭 안아줘보자 라고 하셔서 딱 안았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슬프다고 하셨었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화를 그 장면을 찍을 때 그게 진짜 마음이 저도 아팠던 것 같아요. 저도 찍으면서. 네. 그러면은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세정이가 세진이의 자해를 보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네핏 배우가 연기하면서 언니가 자해한 거. 네. 자해한 걸 보고 느끼는 게 없으면 이상한 거 같고 제가 수치는 없는데
가까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그 분장한 걸 봤었잖아요. 그게 너무 실제 같았었어서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제 친언니가 정말 실제로 그런 자해를 했다면 충격 말고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영화를 처음 보고 난 직후에는 이제 주영, 안희영이 아니라 이제 주영의 입장으로서는 세진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주영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랑 헤어지고 나서 세진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 그 세진이의 마지막 표정을 보고 그 안심의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고 영화를 다 보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제일 처음 애국가가 나오고 그 앞에서 자해를 하는 세진이의 그 장면, 제일 첫 장면이 좀 계속 오랫동안 좀 잔상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너무 많은데 이번에 새로운 걸 이야기해보려고요. 저는 뀨 하면서 교무실에서 그렇게 오글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걸 했었던 저의 애쓰는 그런 장면이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사실 있을 때 이제 그 워크숍 할 때도 그랬지만 박강석 배우랑 이은희 배우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했죠. 그쵸. 저희 워크숍 할 때도 진짜 얼굴이 다 너무 빨개져가지고 보는 사람들 다 부담스러웠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박강석 배우님 네? 박강석 배우님은 어땠는지. 그쵸. 그게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게 서로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이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영화 작업을 위한 워크숍에 와서 4시간, 5시간을 띄우를 하면서 뭔가 감독님이랑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습 끝나고 그날 술 많이 먹었거든요. 먹고 여기서 정말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또 연기가 처음 결국에는 다음날 또 수요를 하면서 돌아가게 하고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 두 배우가 그 아무리 연기라도 되게 그 뀨 씨는 찍으면서도 되게 좀 쑥스러웠던 기억이 저도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걸 까먹어요. 그 감독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 항상 그 인물의 대사를 다 한 번씩 해보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혹시 뀨라는 대사도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심지어 제가 혼자 주고받아봤어요. 어머 세상에 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혼자 작업하는 방식이니까. 네, 여기 이은희 배우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예. 이은희 배우가 영화를 어쨌든 저랑 박하영하고 어른들은 몰라 두 편을 작업을 했고 동시에 연기를 했는데 이은희 배우가 보는 박하영과 그 어른들은 몰라요를 이제 작업도 했고 그 다음에 영화도 관객으로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더 인상이 깊은지 좀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박하영과 어른들은 몰라요의
장점은 일단 보여지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제일 저한테는 컸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정서는 저는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박화영에서 보여지는 화면의 느낌은 되게 직설적이면서 뭔가 그냥 다큐 보는 느낌이면 어른들은 몰라요에서의 이 상황들은 살짝 몽환적인 그러면서 뭔가 네온사인과 뭔가 컬러풀한 그런 색감 때문에 좀 더 예뻐 보이는 게 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또 지금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부 다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특히 그 세진과 주영이 그 약을 복용하고 그 환각에 시달리는 어떤 그 장면들을 할 때 연기가 되게 이제 실감나게 보셨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그 연기를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전에 사실 여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 수면제를 복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분이 계신데 실제로는 이 배우분들은 수면제를 복용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수면장애가 조금 과거에 있었어서 지금은 없는데 다 나았는데 제가 좀 수면제를 복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스틸록스나 돌피덴 같은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수면장애 때문에 먹었지만 먹다 보니까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는데 그게 그 약간의 환각 증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수면장애 때 먹을 때 나중에 먹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게 꼭 수면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 환각 때문에도 이 약을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약이 처방 자체가 되게 어려운 약인데 한국에서는 되게 좀 남용되고 있는 약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무서워서 이제 끊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의 지점들을 배우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던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그 이상함이라는 것을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좀 반복적인 행위를 좀 반복함을 통해서 그 이상함을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계속 쓸어당긴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고 또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영화를 봤는데 잘 나온 것 같고 또 재밌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안녕 배우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주영이가 지금 나온 게 그러면은 뭐 4년, 3년 됐으니까 14살 정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가지기까지 어떤 생활을 보냈을 것 같은지 또 어떤 삶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온 인물 그 기간 동안 집을 나와서 네. 일단 그 세진이를 데리고 가서 전자레인지를 털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자기만의 어떤 생존 방법을 터득한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 같은 경우에도 좀 목표 그런 먹잇감을 포획하듯이 그 먹잇감에게 다가가듯이 세진이한테 다가갔죠.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순탄치 않았을 거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났을 거고 많은 스트레치가 생겼을 거고 그게 이제 좀 늘어나길 바랬고 그래서 감독님 레퍼런스도 많이 보내주셨고 영화들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상상도 많이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질문에도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하나 이제 허준석 배우한테 질문을 해보면 어쨌든 준석과 제필 형제지간이고 그것들을 어쨌든 나온 영화의 결과물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시나리오 단계부터 형제는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형제가 된 거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 준석이 바라보는 제필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른의 모습일까요? 딱 이제 어른도 그러니까 딱 완벽한 성인도 그렇다고 미성년도 아닌 딱 이제 20살 뭐 이 정도 나이인데. 예.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이 자기의 결핍이나 트라우마를 잘못 극복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필도 딱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에 준석이라는 역할도 사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을 했지만 그 결핍 속에서 어떤 자기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기보다 더 어른한테 뭔가 배우지 못하고 본인이 선택한 것들이 약간 잘못되어 버린 그런 두 형제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때렸고 농담이고 어쨌든 진짜 그런 어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누구한테 배우면 좋은데 사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른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필도 그런 친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넘어와서 근데 아까 그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제필에 대한 어떤 부분이면은 이제 허준석 배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이어가 본다면 제필이라는 어떤 캐릭터 자체를 사실 영화에서 어떠한 허구적 이야기지만 인물을 도용할 때 주영이나 세정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떠한 인물로서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세계에서 좀 모든 배역이나 캐릭터들이 다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제필은 거기서 조금 더 기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세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완벽한 성년도 미성년도 아닌 어떤 좀 회색 분자 같은 사람이 자기의 신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근데 자기의 믿음이 신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 서툰 어떤 정의감이 불타는 어떤 서투른 어른의 모습을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못 모르고 까불다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구현하고 지켜내고 싶었는데 어떤 준석과 그 다음에 현실의 사회적인 폭력과 좀 1차원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맞닿으면서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이제 좀 뻔한 어른, 기성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그 중에 제필이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은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방은정 배우랑 사실 이은미 배우랑 이제 초반에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이제 그 세진은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 강석과 그 다음에 그 은정과. 근데 이제
그때 세진이 마주하는 은정과 강섭에 대한 감정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정한테 세진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강섭은 세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놔두려고 했던 것인가. 물론 우리끼리 워크숍이나 뭘 하면서 답을 정한 건 있었겠지만, 박강석 배우의 생각으로 혹은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지키고 싶었는가, 아니면 내던지고 싶었는가, 네,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 지금도 저의 10대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거에 대한 확실한 감정들을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진이도 저 학교 안에서는 되게 내가 이 무리 안에서 우두머리이고 나를 되게 동물의 왕국처럼 나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도구처럼 사용을 했지만,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연기할 때 든 생각인데, 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좋아하는 걸까?에 대한 확신은 솔직히 없었고, 이미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사랑해요. 네, 사랑할 수 있는 아이지만 그냥 이 역할 속 세진이는 그 뒤에서 이렇게 약간 어르고 달래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얘가 밖에서 내가 내 힘을 자랑하고 뽐낼 때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여차하면은 얘가 이 학교 안에서 벗어나거나 없어지면은, 물론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걸 할 수 있었지만 얘가 굉장히 용이한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서 만약에 또 우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놔버리거나 놓치면 안 되니까 얘한테 그런 집착이 폭력적인 사랑의 형태로 변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게 사랑인지 어떤 좋아하는 감정인지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황석은 그러니까 밖에서 저희가 봤을 때, 관객으로 봤을 때나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20대 후반이 돼서도 아빠한테 끌려가서 같은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제자가 보는 앞에서 체벌을 당하고 거기에 또 복종하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평생 살아오고 본인한테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버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버버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세진이 탈선을 하고 떠나가게 되고,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숫자만 먹은, 나이만 먹은, 그냥 아직은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바보 같은 놈이 그냥 어버버 하다가 놓쳐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애 지워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나도 몰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좀 머리가 오랜만에 제가 지금 모더레이터를 경험하면서 좀 복잡한데, 오히려 질문들하고 제 생각에는 배우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만남을 나누듯이 저희들이 가졌던 영화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남은 시간을 좀 토론을 해도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하고 비슷한 궁금증들을 해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좀 자율적인 토크로 우리끼리 한번, 우리끼리도 서로 자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영화를 보고 나서 궁금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의문점, 혹은 또 관객분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들려주는 시간도 보통 우리가 초빙에서 하는 모더레이터 분보다 좀 차별화되고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발언권을 드리는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오늘 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채팅방 중에 하나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윤이랑 키스씬 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무슨 도움받는 주문이 있었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인 배우여서 주문 따위 필요 없었어요. 잘했습니다. 저는 뭐 일단 지금 딱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거는 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고 계실 테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이유미 배우나 그 다음에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신혜빛 배우나 뭐 여기 뭐 방은정, 박강섭, 허준석 배우는 계속 연기를 해왔던 배우들인 동시에 이제 그 친구들이고 그리고 저랑 계속 작업을 했던 배우들이고 이제 안희연 배우 같은 경우가 뭐 지금은 많은 작품들이 공개가 돼 있지만 사실 제일 연기에 대한 첫 작업을 했던 게 이 작업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모든 어떤 리뷰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본 거에 있어서 되게 이제 안희연 배우의 연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안희연 배우님은 이거를 연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이건 좀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고 좀 세심하게 조금 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뭐를 더 세심하게 하고 뭐 안 하고 이렇게 강약을 줄 수 있는 짝이 아니었고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워크숍을 봤는데 큐를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큐 있잖아요. 난 배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 그거를 첫 워크숍 때 봤죠? 네. 깜짝 놀랐어. 몇 시간 놀랐을까? 와, 저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놓는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데 가니까 흔치 않은 경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키스씬 같은 경우에도 와,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낼까 했는데 진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볼로 내리쳐야 되고 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돼지고기도 사와서 해봐야겠다. 막 감독님이랑 유미랑 같이 돌도 같이 주스러 다니고 그냥 강약을 어디다 주고 뭘 더 세심하게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냥 매일 부딪힐 걸 알면서 깨질 걸 알면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제가 좀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심하고 뭐 이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네. 그래도 어떤 부분들을 잘 몰랐어도 네.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좀 썼고 그게 표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영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그래도 이 영화 내에서 가장 그래도 따뜻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세계관에서. 그래도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한테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사람의 어떤 한계가 캐릭터에 입혀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얘가 연기가 처음이라 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나의 한계가 캐릭터의 한계가 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주연이라는 캐릭터는 좀 사포 같은 거칠음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났는데 너무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가치관이나 좀 세계관이 좀 수용된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판독력심 같은 부분에 좀 그런 제 마음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받고,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도 지금 관객분들이 보지 못한 씬들을 찍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편집된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을 뭐 직접 그 씬에 출연을 했던, 안 했던, 약간 편집된 부분들은 어쨌든 글로 봐서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아쉬운지, 어떤 장면들이 이 장면은 좀 있었으면은 보고 싶었겠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되신 분들 있나요? 많지 않아요? 많나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일 많아요. 편집된 거 물론이 제가 제일. 네. 아쉬운 거는, 원래 장례식 장면이 있었죠. 네. 네, 장례식 장례식 씬이 대본 상에는 있었는데, 그걸 촬영을 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가 만나는 1, 2, 3세계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그리고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이 세계에서 저를 만나는 이 학교 안에서가 길어지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고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촬영을 하면서나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일단 아니라고, 중점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만약에 이건 또 어떤 평들에서도 보기도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에서 주변 인물들이 네가 어떻게 여기를 오냐, 무슨 나자고 오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또 세진이가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좀 더 명확히 보이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배우분들은 또 있으신가요? 저는 은정이가 세진이 이렇게 막 때리는 그 산에서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긴 하는데 뒤에 더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세정이도 서 있고, 서 있는 이유가 정말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서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대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편집이 돼가지고 그게 편집이 됐어요. 그쵸? 왜 이렇게 편집하신 거예요? 그 장면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좀 길어질까봐 그 장면에 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장면의 핵심은 어떤 폭력을 당하는, 은정에게 폭력을 당하는 세진도 세진이었지만 그 장면을 되게 잔인하게 가족인데 자기 자신보다 어린 동생한테 그 장면을 억지로 목격하게 하는 어떤 은정의 되게 악독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찍어낸 거고, 기어이 찍어낸 거고, 그 안에서도 사실 지금 잠깐 나와서 관객분들이 인지를 하긴 어렵지만 안시현 배우라고 이제 장은정 배우한테 이제 둘이 같이 어제 뭐 했어? 라고 하면서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사실 맨 처음에 교실에서 니네 아빠 누구야? 했던 그 친구거든요. 근데 은정이가 어떤 갖고 있는 질투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놀았는데 얘랑 둘이 사라졌는데 얘네 둘이 집에 안 가고 뭘 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느끼는 질투 때문에 자기의 동족인 또 친구도 폭행을 하고 동생까지 불려갖고, 아무튼 은정을 더 악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씬이 존재하고 있었죠.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맞았거든요. 열심히 넘어지고 열심히 무릎 꿇고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공통 질문으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현실에서 세진이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어떻게 다가가거나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장군님은 어떻게 하실 것 저는 같아요? 사실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 그 친구들한테 접근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그리고 그거를 이행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려면 어떤 공감대나 유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어디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뭔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든 거고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자 라는 의미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주변에 세진이 같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정말 항상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무언가를 해줄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도망가려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였는데 원래는 사실 그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시작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그것밖에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누군가한테 그게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마음부터인 것 같고 그 마음은 또 다른 무언가를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파이팅! 저는 아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으로 그 세정이가 세진 언니를 꼭 안아주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정이의 성격이랑 제 실제 성격이랑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100마디의 위로보다 그냥 가끔은 들어줄 때가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희애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들어주는 것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들어주는 것밖에 전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실제로 학교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생각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근데 되게 소문이 안 좋게 나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왜 그랬는지 얘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정말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말을 그 친구를 지칭하는 어떤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말이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그런 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구나 진짜로 더럽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그 친구는. 근데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어른들은 몰라요인 만큼 우리가 예전처럼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분명히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의 저라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더라도 선생님한테라도 말했을 것 같고, 어디에도 얘기를 해서 이거를 그냥 이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어린 선생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보기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다들 주변에 그런 아이들을 보거나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신고도 정말 작은 거거든요. 뭐 무섭잖아요.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만나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신고해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관심과 손을 내밀어주는 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가 그런 환경에 처해진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든 도와줄 거고 뭐 제도적이나 뭐 관심이나 이렇게 했을 텐데, 실제로 제가 16, 17으로의 학생때로 들어갔을 때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라면 어떻게든 얘를 도와주고 내가 인도를 해주고 이런 보다 그냥 같이 놀 것 같아요. 같이 학생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들 있잖아요.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너가 뭐 어떤 환경에서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재밌게 노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을지언정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재밌게 깔깔거리고 놀 것 같아요. 그냥 막 걱정하고 뒤에서 숨어주는 데고 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위로 아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뭐 막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선배님은? 나는 아니, 얼마 전에 진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얼굴에 상처가 있는 여자애가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혹시나 제가 괜찮니? 했을 때 그 친구가 놀랄까봐 제 얼굴 보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조금 노안이기도 하고 얼굴이 좀 순한 얼굴은 아니라서 그 친구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긴 했는데, 요즘은 사실 제일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시대를 사는 것이 분명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살아온 시대가 있고 뭐 강섭이가 살아온 시대가 있고 지금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나이를 떠나서 사람은 사람으로 공평하게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시선을 갖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먼저 그 시대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게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신혜빛 배우님이 마지막에 김치볶음밥을 이제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혜빛 배우님 할 줄 아는 요리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저는 실제로 부모님께서 맞벌이시기도 하고 저는 외동이어가지고 밥을 진짜 혼자 먹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리를 진짜 잘해요. 우리 잘 잘하죠? 친구들한테도 많이 해줬고, 일단 저는 좀 제 친구들을 보면은 막 햄버거, 피자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음식을 접해본 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피자를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 상견례 때도, 상견례인가? 그거 할 때도 같이 회식을 했었는데 저 혼자만 된장찌개 시켜먹고 감독님이 네, 진짜 신기하다고 어린애가 막 이런 걸 더 좋아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된장찌개도 잘하고 돌아오네. 꽃게탕 이런 것도 혼자 먹고 그래.
우와. 근데 너 배달은 많이 시켜 먹잖아. 배달도 많이 시켜먹고 소스케파, 냉장고에 김치찌개 이런 거다 해서 만들어 먹는 거. 네. 그리고 요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전달 사항 같아요. 이은미 배우님 7월 18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갑자기? 아직 안 남았는데요. 안희연 배우님 욕하실 때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놀랬어요. 선생님.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질문에 이어서 바로 또 질문이 은정이는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할까요? 되게 철저한. 말씀해 주세요. 너무 다른 언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이제 나는 영화를 들으니까 우리 나지그랑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참고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약간 누구예요? 저희 외가가 전라도인데 좀 엄마 발음이 되게 찰지세요. 되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되게 찰진 발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씹었어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따라하고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 충청도인데 아버지도 되게 찰진 말을 쓰시고 그래서 보면서 추억해서 저는 평소에 쓰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뭐 관객분들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방한정 배우가 실제로 저희들하고 있으면 얘기 많이 하는데 욕을 많이 하진 않아요. 진짜로. 네. 제가 첫 워크숍 때가 제일 워크숍이 안 되고 부르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래서 나 오늘 하는 거 아닌데, 근데, 희연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래 이러고 갔는데 희연이를 가르쳐라. 최진이 그걸 가르쳐줘라. 이래가지고 진짜 옥상에 올라가서 잘 따라해요. 학생들 앞에다 주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방정 배우한테 이걸 가르쳐 주라고 한 게 그 악센트, 억양을 좀 가르쳐 주라.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촬영 때 이제 덥진 않았는지 질문이 많은데, 네, 답변해 주시죠. 저는 더웠던 것보다 추웠던 기억이 더 많은데. 혼자 기모 입으셨으면 맞아요. 기모 후드티를 입으셨죠. 안 더우셨어요? 저는 11월, 12월, 1월을 제외하면 다 덥기 때문에 그때는 더웠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무조건 덥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장면이라서 땀이 그 장면이요? 삐질삐질. 그 장면 같은 경우가 너무 좋죠. 뭐 이거 GV 때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서 들으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제가 이제 조금 그때 이제 원래 워크숍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연출 방향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한테 생각해야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줬던 방향하고 달라졌던 게 제가 현장에서 딱 바뀌었어요. 그 둘의 이 영화에서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정사씬일 때,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둘한테 딱 잠깐만 촬영을 멈추고 했던 얘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찍혔으면 좋겠어 였어요. 예.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되게 이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되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두 배우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냥 계속 땀이 났어요. 하염없이 땀이 났던 기억이 났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자. 다양하게 오빠랑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서로 땀을 다 흘리고 그러니까 그건 있었어요. 유미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저 이원 감독님의 생각을 도무지 모르겠으니 여러 가지를 하면은 얻어 걸리지 않겠냐. 맞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왜냐면 명확하게 모르겠었어요.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얘기 듣고 막 하다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도대체 어떤 건지 저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 오디션 때, 네. 이 강섭 역할 오디션 때 그 대본을 주셨잖아요. 아 진짜? 네, 제 친구가 오디션을 봤는데 가서 뀨뀨뀨를 하고 왔다. 감독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냥 지금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때 그 장면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현장에서 찍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장면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이쁘고 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강섭이란 캐릭터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영화 처음부터 덜컹하는 되게 큰 오해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얘는 좀 정말 어떤 제필도 형의 폭력, 그 다음에 강섭도 비슷한 나이지만 아버지의 폭력 앞에 이제 기성세대로서 어떤 넘어가거나 무릎을 꿇거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립이 혹시 개인 때문에 라고 판단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더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네. 일단 뭐 질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거 이제 나란히 지금- 앉아 있어서 궁금해졌는데 네. 넷이 만나면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질문 중에 있어서 뭐요? 어떤 거요? 우리가 넷이 나란히 앉아 있어서 궁금해졌다. 네. 이렇게 넷이 만나서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 못 가서 깨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은 처음 해봐요. 저 처음 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유지 자체가 일단 은정 때문에 이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언니 때문이래. 은정이가 좀 트롤의 법칙의 네. 트롤이잖아. 맞아요. 왜냐면- 저는 얘를 갖고 싶으니까. 세진이를 갖고 싶은데 얘를 너무 질투했을 것 같고. 그쵸? 얘는 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깔끔. 깔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된 게 워낙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다 보니까 감독판에 대한 이제 박하영 때는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걸로는 계획은 없어요. 예, 계획은 없고 그 부분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이제 리틀빅의 분들인데 저는 시키면 하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력신 폭력신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본인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지어는 이제 제필이 막 주영한테 찍으라고 했을 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영이 제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땠어요? 그 연기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이러면 찍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네. 너무 찍고 싶었지만 그러면은 시나리오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게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러면 주영이 아니라 희연이 내버리니까요. 이 장면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 편집의 마지노선에서 이제 거의 끝낼 때쯤 지금 2시간 7분인데 2시간 14분인가 나왔던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버전이 왜 14분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 7분 정도 더 아니 7분 14분이면은 아무튼 남은 시간이 더 늘어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제필이 찍으라고 하는 장면을 더 집요하게 오래 보여준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사실 엄청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집요하게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제 연출의 특성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엄청 괴롭다라는 건 알지만 그걸 나는 보여줘야 된다였고, 근데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 정보성만 주고 정서만 준 다음에 그냥 빨리 넘어가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조금 함축적으로 줄인 건데, 사실 맨 처음에 한 14분 버전 나왔을 때는 진짜 거의 약 10분가량을 찍어로 주영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세진이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그 원테이크로 갔던 게 거의 다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거를 촬영할 때 우리가 원테이크로 15분 정도 갔잖아요. 그럼 그게 거의 그 전체 분량이 거의 다 들어갔던 거네요. 와우. 그러니까 이 씬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이야기가 또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씬을 찍을 때 저희가 거의 한 이틀 정도에 찍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찍었는데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근데 총 4테이크? 네, 4테이크, 5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 가고 한 1시간 반 이야기 나누고, 네, 이제 또 두 번째 테이크 가고 뭐 이런 식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PD님은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주로 많은 이야기 나눴던,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했던 것들은 이제 안희연 배우가 생각하는 주영에 대한 어떤 납득성,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필에 대한 납득성과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요하게 좀 지그시 보여주자라는 목적 때문에 거의 아마 카메라가 한번 돌면 촬영 감독님이 진짜 힘드셨겠지만 거의 막 15분, 20분을 쉬지 않고 연기를 달렸어요. 그냥 그래서 15분, 20분을 찍은 거를 다 잘라내서 편집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버전이. 예, 예. 그래서 사실 초반에 14분 버전 나왔을 때 한 10분 정도 분량이 됐었죠.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간다고. 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받을게요. 뭘? 잠깐만,2MC야? MC 많아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모더를 하면 이렇게 직접 받을 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이게 채팅이 얼마 시대에? 마지막 질문 고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그러니까 세진하고 주영이 뭐 마지막에 핫도그도 그렇고 뭐 그런 모습들이, 근데 왜 먹여주는 장면이 많다고 하시죠? 먹여주는 장면이 세진이는 유독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엿을 먹여줘.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은정의 죽음 이후 관이 떨어지는 연출과 그 뒤 이어지는 세진의 모습은 어떤 편집과 연출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관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채팅방에도 이야기를 달아놨고 했는데, 관은 사실 세진의 태몽이에요. 네, 태몽이었고 좀 요란한 태몽을 꾼 아이였고, 그 태몽의 의미는 이제 죽은 은정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어떤 새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에 대한 거를 좀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그래서 그 관은 그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사실 마지막에 아이가 조성아 선배님, 이승현 선배님 부부의 그 대리모로 들어가서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되지만 그 아이의 운명까지도 좀 예감할 수 있는, 좀 이제 암시해야 하는 어떤 그런 태몽을 좀 극적으로 집어넣은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네.
오늘 어쨌든 한 1시간가량의 GV를 또 이제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했는데 또 한마디씩 뭐 끝말씀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단 뭐 굿바이다 아니면은 뭐 마지막 GV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공식 일정으로 잡혀 있는 거는 현재로서 오늘이 까지니까 뭐 이후에 또 더 추가가 된다면 또 저희들이 스케줄이 맞는다면 또 공지가 나가서 만나뵐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이름으로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 영화를 품었고 떠나보내며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한테. 또 이렇게 자리에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좀 유쾌하게 하려고 말을 했는데 저희도 이게 보기 힘들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도 워크숍을 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들 진지하게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이게 가볍지 않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유쾌하지만은 않은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영화로 세상에 태어났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아무쪼록 조심히 들어가셔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네, 채팅방에 상민호님 거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본 거 중에 휘어 요소에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건 저는 이 사이에서 혼란되고 아직 선택하지 못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준호 오빠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영화를 제가 찍은 장면 말고는 나이가 안 돼서 못 봐가지고 많이 아쉬운데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GV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저한테는 이 영화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소중한 영화인데 이렇게 GV를 보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마지막이라고 해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런 자리가 생겼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그냥 헤어지면 아쉽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 말씀드리자면 박하영 때도 뭐 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박하영을 또 떠나보내고 새롭게 어른들은 몰라를 만나고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뭐 떠나보낸다기보다 이제 좀 묻어두고 이제 또 다른 꿈들을 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 언제까지 생명이 계속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엄청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단체 채팅방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블로그에 그냥 올리시면은 제가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인스타에 올리시거나 하면. 그러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태 GV 여태까지 진행해 오면서 아무튼 오늘 많은 배우분들이 왔는데, 네, 오늘까지 참석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셔서 기쁜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